3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한 중고 거래 시장.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팔 수 있는 건 다 갖다 파는 생계형 중고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쓰는 거니까 저는 되게 괜찮은 저도 뭐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미개봉이어도 그 사이트에 사는 것보다는 이제 당근 이용하면 몇만 원 정도 싸지기 때문에 후기 같은 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믿고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중고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자 유통업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념을 깨고 프리미엄 아울렛에 재고나 중고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입점했습니다. 온라인만 하다 보면 이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더욱이 이제 명품, 노트북 이런 거 고가 제품인데 좀 구매하시기가 선뜻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이 정도의 이 가격이구나 하고서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기성세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자라났기 때문에 누가 쓰던 걸 받는다는 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풍요의 세대에 자라났기 때문에 뭐 자기가 필요한 거면 뭐 새 거가 아니래도 괜찮다. 하지만 교묘해진 사기 수법과 다양한 형태의 불법 거래로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 정말 심했던 거는 12원짜리를 10,000원에 파셨고 3,000~4,000원짜리를 20,000원에 이렇게 파셨어요. 중고 거래의 신풍속도를 짚어보고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생긴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고 가구 매매 업체의 가구 수거 작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각종 가구와 집기들만 어지러이 남은 공간. 이곳은 얼마 전까지 통신 판매 업체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는데요.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되자 가전과 가구 수거를 요청했습니다. 사무 가구 중에서 파티션, 책상, 의자, 냉장고 등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거를 이제 깨끗이 세척해서 다시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루 수거는 평균 2건에서 3건, 많을 때는 최대 4건을 소화해야 해서 집기를 분해하고 수거하는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됩니다. 네. 여기서 재활용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책상이 있고요. 공기청정기, 파티션 여기 있는 거 거의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냉장고. 어떤 거요? 네. 이 정도 상태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네, 위에다. 네. 사무실 한켠 간식 창고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 직원들이 이용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여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 국세청이 취합한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을 살펴보면 2020년 60.6%에서 21년 63.1%, 22년 66.2%로 매년 3%포인트 안팎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요. 특히 제조업, 도매업, 음식업 등은 같은 기간 80% 안팎의 폐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폐업 사무실에 있던 모든 가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파손이나 오염 등의 이유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가구는 그 자리에서 폐기 판정이 내려집니다. 이게 이제 피스가 큰 게 박혀가지고 이제 구멍이 뚫린 거죠. 이게. 그러면 이 목재는 사용 못하고? 예, 이거는 폐기하고 이제 다리는 재활용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거 작업의 마무리 단계.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칸막이들과 가전이 차곡차곡 차에 실립니다. 하나, 둘.
고기 한번 잡아줘요. 올릴까요? 힘든 작업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남았나? 예, 냉장고가 깨끗해서 이런 게 돈이 되는 겁니다. 아, 다른 것도 뭐 다 그냥. 예, 상태들이 좋아서. 가져온 가구들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1, 2층을 합쳐 1,300여 제곱미터 넓이의 이곳 매장에는 말끔히 재단장한 가구들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의자부터 사무실 칸막이와 책상용 목재 패널, 다양한 크기의 책상까지 사무실을 꾸리는데 필요한 모든 가구와 집기를 이곳에서 다 구할 수 있는데요. 폐업이 늘다 보니 요즘은 가구를 구매하는 사람보다 빌려서 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렌탈이 근래에 와서는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 활성화가 될까요? 일단은 그 사무가구를 사용하고 나서 그 폐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객님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감이 있고 또 폐기비 또한 요즘에는 이제 그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렌탈 쪽을 선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전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TV는 물론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컴퓨터, 온풍기 같은 계절 가전도 고객들이 많이 대여하는 품목입니다. 깔끔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 오고 있고 또 이제 요거를 이제 그냥 방치하는 게 보다는 들어오자마자 요거를 이제 청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항상 열어서 이게 작동이 되나 뭐 품질이라든지 그런 거 하자를 항상 살펴볼 수 있게 저희가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사용이 적어 새 제품과 다를 바 없는 상태의 가구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폐기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솔직히. 그렇죠. 아유, 여기는 아직도 이름이 박혀 있네요. 네네. 매입해놓은 가구들을 보면서 종종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볼 때는 조금 애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무개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던 건데 그 사람의 손때가 묻었는 건데 조금 마음이 아프죠, 저희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사업이.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다른 업종의 중고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창고형 중고 의류 매장으로 옷을 무게 단위로 판매하는 이른바 킬로숍입니다. 약 5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매장에 일본 등지에서 수입해온 구제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는데요. 옷의 종류에 상관없이 보통 1kg당 15,000원. 조금 더 질이 좋은 옷은 1kg당 29,000원입니다. 생태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아, 그렇죠. 근데 빈티지라고는 해도 거의 새 옷같이 그렇죠. 깨끗한 옷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한번 빨면 되고. 네, 더군다나 애기들은 잠깐 입고 금방 커버려서 그렇죠. 잠깐 입고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예쁜 옷들 사서 선물해주면은 지인분들도 너무 기뻐하고 이래서 제 옷 사다가 애기 옷도 예쁜 거 보이면은 구매하고 그래요. 마음에 드는 옷을 다 고른 후에는 이렇게 봉투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옷의 무게를 잽니다.
키로가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1.18kg 나왔는데 예. 오늘은 또 수요일이라 가지고 또 30% 세일까지 해주시거든요. 아, 수요일은 또 세일까지 합니까? 네, 23,100원에서 1.18 하면 23,954원 나오잖아요. 아까 보니까 총 5벌인가 되는데. 네, 맞아요. 오,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은데요. 엄청 저렴하죠. 5벌. 요즘에 백화점 10층에 거의 아동복 매장이 있잖아요. 백화점 10층 가서 아동복 매장 가서 옷 한 벌 사려고 하면은 10만 원 이하가 없어요. 이곳은 24시간 운영하는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무인 가게가 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이제 나왔어요. 이 금액이 나오면 이 예. 금액을 이렇게 캡처를 아, 해요. 캡처를. 네. 예. 그러면은 요거를 봉투랑 예. 키로수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은 다음에 예. 사장님한테 캡처본이랑 이제 입금 캡처본을 같이 찍어서 보내드리면 돼요. 쉽네요, 오히려. 예전엔 주로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청년층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최근엔 손님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또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도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면서도 내가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실용적 소비 흐름과 맞물려 중고 의류에 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한 중고 휴대전화 업체.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팔거나 다른 사람이 내놓은 휴대전화를 살 수도 있는 곳인데요. 최근 다양한 이유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신제품이 나와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매했는데 원하지 않는 색상이라던가 생각했던 거에 많은 기대에 못 미치는 기기를 받았을 때 팔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핸드폰을 빠르게 처분해야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십니다. 출시된 지 3, 4년가량 된 기종부터 불과 6개월밖에 안 된 최신 기종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출고가 대비 최대 70만 원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판매하신 건가요? 네, 실제로 사용하시던 중고폰들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판매를 위해 모든 검수랑 세척을 끝내고 진열을 해 놓은 상태예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20 시리즈가 보통 20만 원 선에서 20만 원. 예, 그리고 22 시리즈와 21 시리즈 같은 경우가 3, 40만 원대. 40만 원. 예, 그리고 이 제품도 60만 원, 70만 원 넘어가면서 플립 시리즈 같은 경우에 요즘 가장 인기가 많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제품은 100만 원에. 예, 완전 새 제품처럼 보이네요. 네, 실제로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판매를 한 거라 아주 깨끗합니다. 겉보기에도 아주 깨끗하고 새 제품처럼 손색이 없네요. 예,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예. 요즘은 개인정보와 가장 밀접이 있는 계정이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저장 공간에서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이 있는지 문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초기화가 안전히 진행이 된지 알 수 있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내 중고 휴대전화 시장 규모가 2021년 682만 대에서 2022년 708만 대로 계속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곳을 찾는 고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 폰에 준해서 다 상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확실히 금액적으로는 저렴해서 좋은 것 같아요. 실속형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중고 거래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08년 4조 원에 불과했던 국내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 24조 원으로 6배나 커졌는데요. 지난해에는 30조 원,
오는 2025년에는 4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1인 가구, 2인 가구, 특히 젊은 사람들은 주거 공간이 이제 크질 않죠. 크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건 빨리 내다 파는 거죠. 내다 팔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또 빨리빨리 조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원의 순환이 이렇게 빠르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거 내보내고 필요한 것도 갖고 오고 그걸 막 수시로 하는 거죠. 중고품을 사거나 파는 행위는 온라인에서 더 활발한데요. 명절이 지나면 선물 세트가 많이 거래되고 졸업과 입학 시즌엔 자신이 사용했던 꽃다발을 되판다는 글도 자주 올라옵니다. 최근엔 중식점이나 치킨 가게에서 증정하는 종이 쿠폰 등 무료로 받은 서비스 제품도 중고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듯 각양각색의 중고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가게에서 파는 거 말고도 자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가 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 경기도 부진하고 이런 시대에 청년 세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청년 세대가 돈이 될 만한 건 모든 거를 내다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경기도 고양시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배달 음식에 딸려온 탄산음료를 내놓은 판매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방 한가득 담겨있는 탄산음료, 좋기 20개는 넘어 보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모으신 건가요? 그 배달 같은 거 음식을 많이 주문을 하는데 배달하면은 꼭 이제 콜라 같은 거 탄산음료들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탄산 이런 건 잘 안 먹어가지고 그냥 맨날 냉장고에 쌓아두니까 막 버리게 되고 냉장고 자리도 좁아지니까 이렇게 모아놨다가 많이 모이면 그때그때 한 번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랑 펩시. 음료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배달 음료는 요즘 중고 거래 앱에서 거래가 잘 되는 품목 중 하나인데요. 이분 역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배달 음료를 여러 차례 판매했습니다. 네, 이런 거 이제 판매해서 많이들 사가세요. 이제 채팅이나 문의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도 막 엄청 이걸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돈 조금 아끼는 느낌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로 필요 없는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인형 같은 건데. 네. 또 남이 쓰던 건데 괜찮으세요? 이런. 네, 저는 뭐 더럽다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들고 어차피 한번 씻어서 그러니까 세탁을 해서 쓰면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뭐 쓰고 싶은 사람이 가져와서 쓰는 게 더 서로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올려놓은 배달 음료 가격을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금 낮췄습니다. 어디서 됐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메시지가 왔는데요. 콜라 살 수 있냐고 지금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요? 만나서 거래하는 거 이제 원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료가 든 가방을 가지고 구매자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요거 음료 맞으시죠?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엄청 많네요. 네, 유통기한은 다 확인해봤는데 아직 다 안 지났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과 바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보시면은 그거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콜라를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에 1.5리터 한 병 사려고 해도 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20개
넘게 사는데 10,000원도 안 돼서 살 수 있으니까 싸지 않은 거를 확인하고 방금 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판매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안 쓰고 있던 거 돈 받고 팔으니까 돈 번 느낌이에요. 기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고 물품을 샀더니 벽돌이 도착했다는 사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확산되면서 관련 사기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중고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물건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과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상담을 신청한 사례도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사전 고지한 상품하고 실제 받아본 상품의 내용이 달랐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문을 하고 취소했을 때 환불이 되지 않거나 또 대금을 납부를 했는데 제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면은 2017년식 중고 노트북이다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 상품을 받아보니까 2015년식 해당하는 제품이어서 환불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고요. 피해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집계 결과 중고 거래 사기 피해 금액은 2021년 기준 3,606억 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이 회사는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7% 이상이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기 피해 등이 이제 조금은 이제 덜할 수 있지만 비대면 사기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아무래도 선 입금을 받고 그다음 물건을 이제 택배로 붙인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신뢰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돈만 받고 이제 도망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사기 피해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 거래에 어떤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놓고서 내가 그 물품을 받았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다른 게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발을 산다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산다고 했는데 그 무게만큼의 벽돌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짜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중고 거래 사기도 여전하지만 최근엔 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 사기 이용자가 있고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 사기 이용자가 판매자, 구매자 사이에 껴서 구매자한테는 산다고 하고 판매자한테는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이제 물건을 가로채고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가로채는 이런 형태입니다. 최근 양심 없는 되팔이로 인해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바가지를 쓰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씨가 중고거래로 저렴하게 득템했다고 생각한 액세서리들. 알고 보니 중국의 유명 직구 쇼핑몰에서 파는 초저가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이거 어디 마켓에서 이제 이걸 샀어 너무 싸게 그랬는데 친구들이 그 중국 구매 대행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파는 제품이다. 네, 그래서 보니까 정말 똑같은 거예요. 김승희 씨가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10,000원에 구매한 팔찌가 현재 중국 직구 쇼핑몰에서는 고작 0.99달러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자기는 금은방에 사셨고 로드샵에서 샀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파는 거를 직접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안 보여드리려다가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냥 환불해 주셨어요. 현재도 여전히 해외 직구로 싸게 물건을 사들인 후에 상당한 웃돈을 붙여 팔고 있는 판매자. 그쵸? 네, 맞아요. 이분이 보세요. 이게 1,000개가 넘어요. 글 올린 게. 이런 상황을 모르는 누군가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범들이 왜 사기를 저지르냐? 소액이니까 신고하지 않고 소송해봤자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구매자가 불리하니까 이거 신고하겠어? 라는 그런 배짱을 갖고서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기범들 다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고거래 피해가 급증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서 설치와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약품 같으면 뭐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될 거고요. 물건 같은 경우는 또 어느 부서가 해당될 것이고, 이런 여러 부처들이 사실 지금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각 주무 부서들이 같이 연계해서 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또 법안도 마련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플랫폼 위에 어떠한 위법 행위나 그런 게 발생했거나 아니면 판매자와 거래자 간의 싸움이 붙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이 플랫폼 사업자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꾼들은 더 이상 참여를 못하게 막는다든가 뭐 그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꼭 해야 된다.